기억이 없는 거예요. 운전한 기억이. 정말 열심히 사느라고 뭔가 달리고 싶은 욕구라든가 뭔가 해방감을 느끼고 싶은, 펼쳐내고 싶은 그 욕구가 밑에서 꾹꾹 쌓여 있었던 것들이 그날 술을 먹으면서 의식이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내 마음을 잘 챙겨서 살아야 돼. 얘랑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마음이 느껴지면 알고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모르면 무의식인 거예요. 이 무의식에 있는 힘들이 커지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컴플렉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컴플렉스는 무의식, 그 감정 덩어리예요. 감정 덩어리인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제가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요. 만약에 학력 컴플렉스가 있으면 대학교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뭐가 이렇게 막 떨리고 신체적 반응을 동반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힘을 자꾸 키워야 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노를 통해서 자아의 힘을 키운다는 건 의식의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의식의 힘을 키워야지 되는 거는 무의식의 힘이 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가 반란을 일으키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굉장히 건실한 청년이에요. 정말 딱 보면 스탠다드하게 딱 들어와서 앉아있고 그 친구의 삶을 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한 청년이라서 정말 예뻐요. 예쁜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지만 대학교부터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바하고 뭐 해가지고 다 대학 등록금 다 마련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도 좋은 회사 가기 위해서 스펙도 자기 돈으로 다 준비해서 싸가지고 자기가 원하던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 회사를 들어가서 3년 차가 됐는데 3년 차쯤 되니까 이 남자친구인데 차가 사고 싶은 거예요. 차를 샀는데 그날 그 차를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회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회식에서 술을 먹었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자가 하나 와 있었어요. 과속 그 카메라에 걸렸다고. 근데 자기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운전한 기억이. 자기도 의식의 세계에서는 정말 열심히 사느라고 뭔가 달리고 싶은 욕구라든가 뭔가 해방감을 느끼고 싶은, 펼쳐내고 싶은 그 욕구가 밑에서 꾹꾹 쌓여 있었던 것들이 그날 술을 먹으면서 의식이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욕구가 차를 산 것과 함께 결부돼가지고 얘가 밤새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너무 무서워서 상담실로 온 거예요. 컨트롤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무의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무의식의 힘이 세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힘을 세게 만들어준, 세게라는 표현보다는 의식의 힘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의식의 덩어리가 크면 얘가 어떤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얘가 움직여요. 자율적이 되거든요. 아까 학력 컴플렉스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학력 컴플렉스는 학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여기서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체 반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얘가 세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컴플렉스 덩어리가 크게 되면 얘가 세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출렁출렁 하면서 우리 의식에서 느끼는 게 불안이에요. 어떤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무의식에 있는 덩어리가 너무 크고 의식에 있는 자아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무의식의 힘이 이렇게 커진 데는 의식에서 내가 자꾸 참고 그 다음에 회피하고 웬만하면 뭐 내가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욕구를 별것도 아닌 작은 것들이겠지만 그 욕구를 자꾸 여기다 갖다가 참고 뭐 외면하고 그 다음에 뭐 양보하고 착한 사람 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이 덩어리가 커지고 얘는 점점 약해져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확 뒤집어지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밤새 그게 뒤집어진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사시면 안 돼요. 열심히 사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열심히 살면서도 내 마음을 잘 챙겨서 살아야 돼. 얘랑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 의식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꿈을 꾸게 되거든요. 꿈이라는 게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낮에는 꿈 안 꾸잖아요. 예.
낮에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약간 머리가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아의 힘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아의 힘을 세게 키운다 이런 단어보다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살아가는 거.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내가 느끼는 어떤 그 욕구, 내가 느끼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알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이제 감정 조절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조절한다는 게. 많이들 하세요. 일기 쓰면서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 스티커 같은 거를 하시는 것도 있고. 근데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제가 권하는 방법은 조금 어느 측면에서 보냐면 불편한 마음이 드는 장면을 찾으라 그래요.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은 사회에서 굉장히 환대하는 감정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면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여기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의 차이, 멘탈의 차이, 그 다음에 자존감의 차이는 다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부정적 감정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면 불편감부터 시작해요. 뭔지 모르게 이건 다 대인관계예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혼자서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뭔가 살짝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그 지점이 내가 나를 찾아가는 그 지점이에요. 겉으로는 잘 이야기를 했는데 뭔지 약간 조금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스톱하시면 돼요. 스톱해서 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쾌한 이 감정이 도대체 왜 그런지를 보세요.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그 친구가 한 말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지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나를 뭔가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아서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불쾌감을 느끼는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일단 찾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찾게 되면 이 찾는 과정 앞에 스탑이 있어요. 불쾌감이 느껴질 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할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면 내 감정 내가 무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탑하시는 거예요. 스탑하고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감정을 내가 아는 순간 아까처럼 내지는 이전처럼 맘 편히 웃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 그냥 계시면 돼요. 1차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내 욕구를 파악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내가 표현을 해버리라 라고 할 수도 있고 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는 반대 이야기를 해버리라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해가는 과정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쾌감, 불편감이 느껴지는 그 지점에 스탑하기. 두 번째는 스탑하고 들여다보기. 그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예.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을 때는 자꾸 종속돼요. 그래서 엄마와 붙어 있게 되고 그러면 엄마가 울면 나도 울고 애기들은 옆에 있는 애가 울어도 같이 울어요. 왜냐하면 내면에 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딱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 그 부분들이 이제 나라고 하는 어떤 독립된 심리적으로 독립된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는 채로 타인한테 당당하게 거절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성인이 되어서도 거절을 계속 못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절을 반드시 하셔야지 돼요. 어릴 때 비록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런 환경이 잘 제공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성인이 되어서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릴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성인이 되면 내가 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노를 못하는 거는 잘 가만히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두려운 게 있어요. 그렇죠?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딱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싫어할까 봐요. 그렇게 싫어하게 되면 나를 미워할까 봐, 나를 불편해할까 봐요. 이 사람 때문에 불편해서 자꾸 예스를 하다 보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겁은 나요. 겁은 나니까 뭐부터 하시면 되냐면 아주 작은 선택들부터 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저한테 왔던 그 내담자들, 저희는 내담자라고 불러요.
내담자들에게 하나하나 실천 과제를 줘요. 그것들의 중심축이 뭐였냐면 사실은 노를 해보는 연습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힘이 자라게. 그래서 시작하는 거는 보통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아무거나 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입장을 드러내시는 연습을 처음부터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거로는 음식 메뉴 다 같이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러 갈 때 다 같이 뭐 한식 먹을래, 중식 먹을래 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한식을 많이 먹으면 자기도 덩달아서 저도 그거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인데 속에서 자기 안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면에 아 내가 한식 먹어도 괜찮나? 조금 질리는데? 라는 반대의 마음이 조금 있다면 다른 걸 선택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의사는 다르지만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 한식이 별로 안 땡기는데? 라는 식의 얘기라든가 아니면 나는 오늘 스파게티가 먹고 싶은데 이런 얘기들을 입 밖으로 표현을 해보고 근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따라가시면 돼요. 내면의 나를 키우고 거절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내 거절이 꼭 반드시 성공해야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요구에 내가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거절을 하고 따라가는 거하고 예스 하면서 따라가는 거하고 내가 나에게 미안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나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 내가 이만했던 내가 점점 쪼그라들어서 굉장히 위축된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단계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데 첫 번째 내가 선택한다. 선택한 것들을 경험한다.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예요. 남들한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메뉴를 이거를 선택해서 그래서 내가 먹겠다고 해서 먹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알아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거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 무서워요. 무서울 때는 하지 마세요. 무서울 때 하면 파장이 오히려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그럴 때는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네.